자,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사실 저희가 서로 상처를 많이 받는 이슈인데, 공격적인 행동,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뭐 목욕이나 식사를 거부하는 행동에서 이렇게 밀쳐내기도 하고,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원래 이랬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아, 우리 어머니 너무 원래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는데 막 엄청 욕하시고 때리고, 우리 아버지 정말 신사 같은 분이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뇌에 이제 특정 부분에 손상이 있는 치매의 경우에는 이런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이 있으시거나 이런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환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환각하고도 매일 싸우세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매일 욕하시고, 막 오늘은 또 누가 와서 내가 신나게 욕해서 쫓아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원인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렇게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시고요. 환경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화나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것들도 다 좀 원인이 됩니다. 드시는 약 때문에 이게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런 행동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런 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되게 빨리 손상이 되지만, 감정을 느끼는 부분은 뇌에서 손상이 되게 늦게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르신 기억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외식하고 와도 되냐고. 외식 그렇게 비싼 거 가서 고생해가지고 어르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기억 하나도 못하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고 그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식을 한 자체는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근데 어제 좋은 일이 있었다는 그 경험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은 잔뜩 이렇게 좋아져 있으십니다. 그 기분이 한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좌절했던 경험, 뭐 우울감, 지루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어르신이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막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막 가서 막 주먹 다짐하고 맞서서 막 싸우고 막 이럴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즉시에는 맞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요. 차분하게 충분하게 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안심시키려는 말로 하는데, 사실 이거 강의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약간 부처님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최대한 좀 주의를 분산시키고 차분한 상태를 맞춰주셔야 되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당했는데 어르신한테 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나 뭐 혹은 여기 치매안심센터도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자조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조 모임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위로도 받고 공감도 형성하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밤에 잠을 도통 안 주무신대요. 파킨슨이나 루이체 같은 경우는 야간에 그런 이상한 환각이나 환시가 많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막 소리도 지르시고 욕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그 뇌의 증상 때문에 그러시고요. 어르신 입장에서 잘 보세요. 아침에 식구들이 다 나가요. 그럼 집에 혼자 있죠. 또 심심하니까 자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식구들이 다 집에 들어오죠. 그럼 어르신의 하루는 언제 시작해요?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석양증후군, 일몰증후군에서 해질 무렵부터 어르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 해지는 시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이기도 해서 감각적으로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몰증후군이나 석양증후군은 조금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지금 그런 증상을 가진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가족분들이 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르신이 해지기 전쯤부터 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다른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거나, 정 하다 안 되면 단기적인 약물로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활동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데이케어 센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모시러 오죠. 가서 하루 종일 활동하시죠. 그리고 저녁에 오면 딱 피곤해요. 그럼 이제 또 주무시죠. 이게 규칙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밥 주고 어르신 위생관리 다 해주시고 놀아주고 그리고 운동시켜주고 이만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와상이 되시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치매안심센터나 데이케어 센터에 프로그램을 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치매 진행을 늦추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좀 우울한 분들은 치매 증상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시는데 약 처방을 하려면 점수가 몇 점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데이케어만 보내면 어르신들이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약 처방을 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틀렸다고 그냥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많아서 잠이 안 올 정도 되면 한 70대, 80대쯤 되면 이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멜라토닌은 약 처방을 받으시면 살 수가 있어요. 전문의약품이고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싸기는 한데 노년기 수면장애 전반적으로 멜라토닌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낮에 주무시니까 어르신들 집에 가면 불 다 꺼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합니다. 자더라도 불 켜고 자라고. 그게 시각적 자극이 달라서 밤에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시거든요. 환하게 계셔야 돼요. 낮에는 무조건 뭘 하시든 그냥 환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 모으는 분들 꽤 많아요. 못 버리게 하는 분들. 지금이야 너무 널린 게 화장지지만 예전에는 휴지가 그렇게 귀했잖아요. 뭐 신문지로 화장실에서 쓰고 할 정도로 휴지는 되게 고급진 소재였는데 풍족하지 못했던 시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 없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계속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두는 장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건 냅두시고 이렇게 조금씩 뒤에서부터 빼시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거나 좀 쓸만한 걸 모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기부를 하자. 이거는 어디다 갖다 주면 되게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의외로 선뜻 내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발 디딜 틈 없이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저희가 이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좀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될 정도로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어르신 몰래라도 좀 버려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어르신들이 음식을 안 버리고 그거를 이제 자꾸 모아두시면서 상한 음식을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 방문하시는 집들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치우거나 좀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는 집들은 신발장에 의외로 음식 들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좀 잘 모으시는 스팟이 다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거기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사실 낮에 좀 바쁜 일을 만들어주고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시면 그거 하느라 또 까먹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행동 심리 증상을 쭉 저희가 알아봤고 사실 이거 말고도 많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면 정말 100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정도로 다 다릅니다. 환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을 말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어르신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어르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같이 가족들이랑 상의하고 이러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기도 하는데요. 어르신이 이걸 자꾸 하는 원인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어떤 배경의 감정이 있을까? 불안해서 그러시나 외로워서 그러시나 우울해서 그러시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처음부터 약을 쓰는 것보다는 약 없이 일단은 좀 해결을 해보다가 사실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기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싸우지 마시고 그거 맞다 인정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실 남아있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지 잃어버린 것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볼 때 저희가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많이 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치매 어르신들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를 지키면서 돌보아야 하는 것에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해요. 그래서 결론은
돌보는 사람이 건강해야 어르신도 건강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르신이 지금 현재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르신 충분히 밥은 혼자 떠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떠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하시게 냅둬라 그러면, 아, 우리 아버지 지금 숟가락질도 뭐 힘이 없어서 못 하시고 그러는데, 어르신이 힘이 없다 뿐이지 천천히 드시거든요. 그거는 하실 수 있게 둬야 돼요. 잔존하는 기능을 뺏어버리면 그게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현재 남아있는 기능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행동, 사실,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어떤 기분일까,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걸 할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돌봄이 없는데 저희가 가보면 보호자들이 막 24시간 365일 촘촘하게 막 그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막 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엄청 주도적으로 하는 분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규칙이 많이 생기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만큼 본인도 힘들어지는데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돌봄 규칙이 많아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치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어르신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잖아요. 알고 있을 때랑 모르고 있을 때랑 그 감정적 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많이 공부를 해 두시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교육과 강의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 좀 촘촘하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요. 장기요양 제도도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할 때 하셔야 되는 뭐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힘든 점이 뭐냐면, 어디가 아픈데 딱 아프다라고 표현을 못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체적인 문제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체크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평소답지 않은 어떤 그 표현을 하실 때에는 일단은 몸이 어디가 아프신 게 아닌가, 이런 거. 사실은 대변이나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될 때, 소화가 안 될 때 우리는 별거 아닌데 화장실을 못 갔어 하면 되는데, 어르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가 느낄 때 사소한 것들인데 문제가 돼서 어르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항상 가족분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얘기, 한 사람이 독박 돌봄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저희 애기 키울 때 독박 육아 하잖아요. 근데 독박 돌봄은 아마 제 생각에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독박 돌봄은 하시면 안 돼요. 치매 어르신 한 사람은 혼자서 절대 돌보실 수 없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족분들과 당번을 정해서 하다못해 주말 하루만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돌보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최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거를 그냥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보호자분이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보호자가 먼저 지쳐서 심지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본인이 암이 걸렸는데도 모르고 돌봄하는 거, 어르신만 챙기다가 나중에 뭐지? 내가 암이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을 돌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이런 집들을 저희가 정말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자기의 개인 시간을 꼭 확보해서 본인이 가야 되는 병원 꼭 챙겨가시고, 자기도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참, 이 더운 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치매 어르신을 함께 모시고 있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봤는데요. 항상 그 영상 촬영하면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다가 실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분들을 앞에 놓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니까 훨씬 저도 오늘 좀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보호자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기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